안녕하세요. 내란숙의 주정뱅이의 지지율이 51%나 나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힘 지지율 역시 50%에 육박하게 나왔고요. 최근 친윤 수구 매체 샌드마이크가 친윤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주정뱅이 지지율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로 50%를 넘긴 적이 없으며 계속 20에서 30%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런데 시민들에게 총칼까지 들이댄 짓을 했음에도 도리어 지지율이 더 올랐다면 내란 한 번 더 하면 지지율 80%대는 훌쩍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당연히 태극기 모독단이 과표집되면서 벌어진 학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한스, 전광훈이나 고성국 등이 띄우는 김문수가 국힘 후보 1위를 차지하는 것만 봐도 말입니다. 이렇게 태극기 모독단 과표집을 뽑아내는 데 있어선 그들이 많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의도성을 가진 질문들이 대거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명태균이 주도한 여론조사보다 더 심하면 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두고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SNS 글에서 이 수치를 만들어낸 수법은 꼼수를 넘어 범죄에 가깝다. 조사 수법도 수법이지만 결과만 수치만 호들갑 떨며 인용 보도해준 언론사들은 사실상 공범 아니겠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론조사 문항 분석 등은 일절하지 않고 그저 속보로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종면 의원은 문화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쿠키뉴스, 헤럴드경제, 파이낸셜뉴스 등이 이런 행위에 동조했다고 짚으며 기사에 이름 오른 기자보다 뒤에 숨어 지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싶다. 후배 이름 팔아먹은 썩은 상사라고 일갈하기도 했습니다. 노종면 의원은 명태균의 여론조사 장난질이 가능했던 건 덮어놓고 수치 장사에만 혈안이 됐던 인용 보도해준 언론사들 때문이었다라며 명태균의 기지는 PNR이었고 수혜자는 윤석열이었다. 지금의 기지는 여론조사 공정과 코프라랑 곤니고 수혜자는 윤석열과 극우 세력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코프라는 고성국 측에서 의뢰하는 여론조사 업체인데 여론조사 공정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평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는 조사 의뢰자나 수행자가 듣보잡이라도 이름 있는 언론사들이 동시다발로 보도해주니 여론 왜곡이라는 범죄 목적이 달성된다라며 그런 언론사들의 인용보도 지시자들은 극우 세력이거나 동조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에 M1 기자들 동원하지 마라. 그 알량한 지시 권한으로 월급 몇 푼으로 젊은 기자들 영혼 파괴하지 마라며 기자들에게도 이런 범죄에 가까운 조사, 부끄러운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오용되지 않게 하길 바란다고 일갈했습니다. 기자 본인이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용을 받아 적을 거면 챗GPT에 맡기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설문 문항만 봐도 이처럼 태극기 모독단이 과표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밀한 관계임이 드러나고 자신이 SNS 계정에 작성했던 게시물들이 논란이 되자 계정을 삭제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주식과다 보유와 근무시간 중 주식거래 의혹 등으로 부적격 논란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는가? 정정미 헌법재판관이 작년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나라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힘에선 헌법재판소의 불공정 재판 배후에 민주당과 우리법 연구회의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이 계엄의 이유로 밝힌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을 위해 선관위 서버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넣었습니다. 국힘에서 떠들고 있는 탄핵 불복 군불대기를 앵무새처럼 옮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정뱅이 파면에 찬성표를 던질 헌법재판관들을 물어뜯으려는 내용들로 질문을 가득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정뱅이를 싫어하는 이들은 불쾌감을 느끼며 중간에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를 두고 민주당 여론조사 특위는 가짜뉴스를 포함한 유도문항을 지지도조사 앞에 배치해 설계됐다라며 설문 순서 효과를 통한 응답 편향을 유도할 수 있고 해당 조사에서 윤석열 지지도 51%라는 기록은 심각한 신뢰성 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엔 전반스 따위를 추종하는 태극기 모독단 부류가 자신의 거주 지역이나 세대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엉터리로 응답하여 실제 여론을 왜곡하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여론조사 공정의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정치 성향마저도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정뱅이나 국힘의 지지율이 상승한 여론조사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보수가 진보보다 100명 이상 과표집이 어김없이 일어났는데 이번엔 이마저 묻는 문항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소 200명 정도, 즉 20%포인트 이상 과표집이 일어나지 않았을까란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국힘이나 주정뱅이 지지층을 보수라 부르는 것도 절대 합당하지 않지만요. 한국에선 대략 진보 30%, 보수 30%, 중도 40% 응답 비율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기관들은 성별이나 지역 세대별 응답에는 보정을 하면서도 정치 성향에 있어선 과표집이 있든 없든 보정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여론조사 왜곡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여론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이 발생하는 데는 직원 몇 명 두지 않고도 업체를 만들기 너무 쉽다는 점, 그리고 특정 질문들을 마구잡이로 남용해 과표집을 유도하고도 구정을 전혀 거치지 않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이렇게 여론조작을 하는 업체들, 그리고 이를 대문짝만하게 실어주며 여론조작에 동참하는 TV조센진 같은 것들 모두 손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